네, 어제 오후에 이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네. LG 엔솔이 어제 전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LG 엔솔이 시총 80조 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왔던 어제 뉴스로는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과의 경쟁사인 중국의 CATL이 생산 차질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러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2차전지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힘을 좀 실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CATL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0일선인데요. 네, 200일선을 어제 이탈하면서 물론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하향 추세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CATL이 만들고 주고 있습니다. CATL이 어쨌든 뭔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안 좋은 부분으로 간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생산 차질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호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저점 부근입니다. 여기가 LG 엔솔이 전저점 부근입니다. 그러면 일단 33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를 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어 줄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LG 엔솔을 지금 저는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벤치마크로 그냥 배터리 셀 대장주로서 벤치마크로 그냥 모니터링만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쌍바닥으로 만들어져서 저희 위에 36만 원대 여기에 전고점 네크라인이죠. 여기를 돌파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요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들었다가 또 33만 원 이탈할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33만 원의 전저점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강했고 미국엔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의 기술적 반등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는 이제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이게 바닥을 찍은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조만간에 이제 그 2분기 판매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200달러를 어제 회복한 그런 모습들은 에너지는 상당히 테슬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데이터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요 숫자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고,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빙의 마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 주행 데이터를 얼마나 지금 많이 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경제방송,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도 이 시간에도 테슬라의 차량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숫자가 앞에 어젯밤에는 24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24억 5천으로 바뀌었네요. 네. 예, 보라코인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비트코인이 갑자기 비트코인 이야기가 비트코인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 네. 아무튼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빠졌다가 반등을 좀 주는데, 그쵸. 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테슬라 주식 사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데이터가 어쨌든 누적적으로 50억, 그 다음에 60억 마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정부 당국의 승인이 떨어질 확률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의 시대는 열릴 것이고, 자율주행을 우리가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움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전장 쪽에 관련된 탑재를 많이 한다라면 전기차, 가벼운 전기차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이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이벤트는
8월 8일 날 8월 8일 맞나요? 어쨌든 8월 초에 그 로보 택시 관련된 그죠?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남아 있는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 로봇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업황에 최악을 지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다가 보니까 테슬라를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또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은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할지 이제 봐야 되겠 텐데 어제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어요. 첫 휴머노이드가 물창고에서 두 발로 걸어서 상자를 운반하면서 취업을 했다. 빠르게 저런 일들이 발전할 것 같아. 네, 실전 배치는 첫 사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를 탑재를 하고, 그죠? 뭐 혼자 스스로 잘 다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금씩 집에도 그죠? 뭐 이렇게 로봇 하나 이런 것들 옆에 두고 생활하면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대표님의 휴머노이드는 키맨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네. 아유, 또. 오늘 왜 아침부터 자, 마가 끼고 있네. 네. 뭐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명확해요. 네, 웰컴. 오늘 덕담으로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반등을 좀 주는 듯 하다가 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네, 61선과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또 원위치,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두산 로보틱스 위치 한번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대장주들이죠, 이들이 시가총액. 자,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제가 회색으로 그려놓은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권 구간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우리 SPG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부품 쪽이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요즘 로봇 관련해서 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웃는 얼굴 인조 피부 그쵸, 그 네. 뉴스도 좀 나오고. 그래서 주가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거의 기대치가 없이 이미 좀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라도 모멘텀만 있으면 또 수급이 좀 빈집 상태로 맞아. 비워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제 LG 엔솔이 시가총액 3위 기업이 6%나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뭔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좀 기술적으로는 빠져 있는 상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예상치를 웃도는 판매량의 니오 같은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도 상승했으니까 오늘 관련된 부분들의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제 그렇게 되었던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기존의 주도 섹터가 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쉬어가는 것보다는 급락이 나왔지. 뭐 좀 꺾였죠, 그죠? 단기적으로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변압기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섹터, 이들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시장의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죠? 실적 호전을 배경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인데 어제 이들이 빠지니까 움직였던 섹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2차전지,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의외로 시중금리가 미국에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어제 좀 움직였고,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쪽. 네. 요렇게 좀 약간 대결 구도? 네.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 비리비리했던. 네, 소외되어 있고 조금 밀려 있었던 이들이 어제 두각을 보이고, 그동안 강했던 이들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슬로우해지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약간 슬로우지 않아? 너 어제 확 부러졌는데. YOY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 MOM이 주가가. 주가 네. MOM이 안 좋았어. 보통 6, 그쵸. 8%씩. 5월 대비해서 6월이 이게 숫자가 안 좋으니까 야 이거 피크 아니야? 라는 그렇지. 이슈가 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일부 들고 있던 분들은 팔고, 네. 또 그동안 또 못 샀던 분들은 보니까 어제 좀 사고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거래도 많이 터지고. 네. 아니, 어제 기관이 패대기를 치고
개인이 받았지. 근데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우리가 또 말로 하면 또 이제 이게 검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김혜를 네. 내가 못 믿어. 아니요. 뭐, 보여줘야 돼. 네. 우리 PD는 지금 쿵쿵거리면서 네, 뭐 지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다녀? 자, 오늘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아, 한번 또 해보면. 긴장되네. 또 네. 팩트 체크하니까. 네,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좋아요. 느낌은 맞아요. 어제 그들이 팔았을 거라는 느낌은 맞는데 한번 보시죠.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뭐 잉글우드랩, 아이패밀리 SC 이거 뭐죠? 다 화장품 맞죠? 그렇지. 네, 이렇게 팔았어요. 토니모리. 네, 이렇게 판 종목도 CNC 인터 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렇게 팔았는데 앞으로 가보면 네, 지금 주황색 종목들이 뭐죠? 화장품이잖아요. 네, 본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사는 실리콘투도 보세요. 어제 오히려 샀습니다. 네, 빠지는 와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실리콘투를 샀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팔았어요. 실리콘투도.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르다. 무조건 다 화장품을 어제 기관들이 다 패대기 친 거 아니고 일부는 판 기관들이 있고 일부는 또 기관들이 좀 빠졌으니까 또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뭐 힘의 쏠림이 어제 이제 좀 기울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지. 무조건 기관들이 어제 다 판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번에 조정 이후에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갈 때 그들이 이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빠질 때 어떤 종목들을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담는지를 좀 잘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당장 급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죠? 기술적으로 저점을 잡는지를 한번 보면서 들어갈 필요는 있는데 대신에 이 조정 구간에서 기관들은 누구를 사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기술적 포인트를 한번 보면 어쨌든 우리가 대장주의 흐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장주의 흐름들이 중요하죠. 실리콘2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3월 이후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인 주황색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제 처음으로 물론 금요일에도 살짝 조짐은 보였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거죠. 요 아래 꼬리 달아버리면 아래 꼬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지지받네.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네. 해놓고 그래서 저기서 사버려가지고 그렇죠. 오를 줄 알고. 예. 그런데 어제 저렇게 버리면 그 물량까지 어제는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속았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꼬리라는 게 이동평균선에서 상당히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21선에서 여기 아래 꼬리 달아버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지받네. 이 심리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기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확 밀어버리면 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버텼던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 그때 아마 물량을 받고 올려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뭘 보셔야 되냐? 어제 실리콘2가 지금 보세요. 3월달 이후로 저렇게 엄청난 큰 음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의 음봉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음봉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제 음봉의 시가는 47,150원입니다. 47,150원을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수 목금 뭐 한 3, 4일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저기를 넘어서면 다시 주도주의 흐름으로 왕의 기한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빌빌거린다 그러면 아직은 밑에 이동평균선과의 거리 뭐 올라온 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약간의 기간 조정 이나 뭐 일부의 또 가격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를 해놓고 지켜봐야 돼요. 단 어제 물량이 조정받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억은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저 종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에서는 당연히 뭐 불닭볶음면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대장주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다가 그렇죠. 네, 지난 3월달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21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차라리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받는 것처럼 만들다가 깨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방에 깨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하죠.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토끼처럼 빨리 튀어오르는지 반등이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기준으로 당분간은 이 음봉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해야 이게 뭐 일단은 여전히 잘 팔리고 운임도 별로 영향을 안 받구나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싸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일단은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들 종목들을 지금까지 비중을 좀 내 계좌 내에서 많이 실어뒀다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빨리 이게 회복을 할지 아니면 옆으로 엄청 길지. 그러면 살짝이라도 비중 조절을 약간 해놓고 만약에 저기를 음봉을 빨리 회복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팔았던 걸 다시 애드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살짝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시장에 또 다시 이제 새롭게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고 제가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한 종목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방금 봤던 실리콘2와 그 방금 하나가 뭐죠? 아, 삼양식품이죠. 네. 두 종목의 위치와 뷰노라는 종목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다르잖아요. 그죠? 저기 위에 하늘로 가 있는 종목과 바닥에서 이제 뭐 이거 3중 바닥이라 해야 되나 4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과는 위치가 일단 다른 거고 당연히 실적과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 위치도 다르겠죠. 지금까지 실적과 모멘텀이 화장품과 음식료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 위에 있는 거고 이 뷰노의 AI 의료는 작년도 하반기 올 연초까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네. 그죠? 시장의 색깔이 실적주로 바뀌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색깔이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누구죠? 유튜브가 쇼핑을 이커머스를 한다라는 이유로 카페24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그랬었죠. 달리고 있고 도전비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이 AI 소프트웨어를 기업용으로 한다라는 걸로 최근에 신고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그리는 그림을 보면 AI 내에서도 요즘 HBM은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이런 종목들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약간 비중 조절해서 좀 바닥에 있는 것들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만 만약에 원래의 시장대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이런 종목들이 생각 외로 만약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뭐 분위기는 디카스가 뭐 삼성병원에 이제 뭐 들어가고 우리 빅5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하반기부터 숫자가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여전히 뭐 아직은 멀었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최근에 이 저점이 2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다시 이탈시키겠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다음에 또 위치를 잡는다라는 전략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뀔 때는 유연하게 일부는 조금 대응을 제가 뭐 다 팔고 옮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 주도주가 완전히 깨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색깔 변화에 따라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는 해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하나를 또 한번 보면, 산업부 장관께서 뭐 또 대한고래 투자 유치 설명회 진행 중이다. 뭐 메이저 업체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계속 여기를 붐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시장에서는 주가를 약간 한풀 꺾이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중국의 시추공과 막 비교를 하시네요. 중국이 우리랑 땅덩어리 자체가 다른데 중국은 구멍을 뚫는 시추공이 48,000개인데 우리는 50개에서 70개밖에 안 된다.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시추공을 뚫는 데는 역시나 관관이 필요한데 뭐 관관 관련주들이 뭐 이런 뉴스들로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좀 빠지면 뭐 좀 뉴스를 만들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들은 트레이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이제 색깔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전자신문에서 오늘 나온 내용은 TSMC가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와 뭐 경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후발주자로서
네. 그래요. 네. 좀 민망하죠.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3나노에서 이제 2나노로 가네. 3나노에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했던 네. 게 불과 얼마 전까지인데. 그렇죠. 그리고 3나노도 좀 잘해가지고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뭐 엄청나게 좋은 뉴스들은 잘 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저쪽이. 네. 근데 어쨌든 TSMC는 더욱더 이제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TSMC를 좀 전방의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TSMC가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뭐 숫자로서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요즘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도 좀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 뭐 수출 데이터 뭐 나오고 어제 대형, 중소형, 뭐 중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효성중공업이 60일선을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압기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없는 분들은 내가 나를 버리고 영원히 갈 것 같으면 반드시 지금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제2의 변압기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오히려 저선을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오늘 리포트가 좀 이런 게 하나 나와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하나 드리면, 우리 군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렇지. 군함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군함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뭐 방산 관련주부터 피압 포함해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까지 들어가 있고, 엔진 관련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쪽으로 수출을 매출을 많이 하고 있는 쿼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한 7종목을 포함한 군함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페이지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새벽에 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